최근 폴란드 내부에서 자국 무기를 두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에 대한 여러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산 무기를 두고 한국산 무기를 사는 것은 자국의 방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폴란드 육군의 장성이 한국 무기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또 다른 폴란드군 장성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반박하며 KF-21의 탑승 경험이 환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곧 1차 물량이 폴란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들여오지도 않은 한국 무기를 두고 폴란드 내부에서 왈가왈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 장군인 야로슬라프 비에르츠콜스키는 지난 21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와의 인터뷰를 통해 K9 자주포 구매는 실수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과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올해 K9 자주포 48문을 들여올 예정입니다. 기존 폴란드에서 운용하던 AHS 크랩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며 발생한 전력 공백을 채울 예정인데요. 야로슬라프 비에르츠콜스키 장군은 K9 자주포 구매로 폴란드 방위 산업 내 포병 능력이 강화될 수 없다라며 K9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자주포 운용 병력을 수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크랩 자주포의 생산업체인 HSW에서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생산을 진행 중이었는데 K9을 도입할 경우 별도의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하고 그동안 폴란드 포병 시스템이 쌓아온 역량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AHS 크랩 자주포 개발이 순탄치 못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크랩 자주포 개발 초기 포탑은 영국제를 가져오고 차체에는 폴란드에서 운용하던 보병 전투차의 차체를 가져다 155mm의 반동을 견디지 못해 한 발 쏠 때마다 휘청거리면서 차체에 금까지 가는 수준 미달의 자주포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고민 끝에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도입하자 반동이 잡힌 그럴듯한 자주포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K9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기술의 지분이 큰 자주포입니다. 두 자주포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는 말하기 바쁠 정도입니다. 거기에 사실상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자주포를 큰 비용을 들여서 부활시킬 이유도 부족하죠. 특히 비에르츠콜스키 장군이 말한 운용 병력 수급 문제는 더욱 납득하기 힘든 이유인데요. 크랩 자주포의 운용 인원이 5명인 반면에 K9은 자동장전 시스템의 도입으로 승무원 3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별까지 달 정도의 군인이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억지스러운 문제 제기에 크랩 자주포를 개발 생산한 HSW와 장군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과거 비에르츠콜스키 장군은 크랩 자주포의 도입을 두고 우리 군대의 진정한 혁명입니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었기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K9 외에도 FA-50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 도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스 부아슈차크가 폴란드 공군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항공기를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현지 군사분석가들은 현재 폴란드군의 주력기인 F-16 전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FA-18 호넷, 자스 39 그리펜, F-15 전투기를 예상했었는데요. 막상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FA-50이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FA-50의 부족한 스펙을 지적하며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전투기로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존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경공격기인 FA-50이 한 끗발 떨어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국방 관계자가 직접 FA-50 도입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9일 폴란드 공군 장성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논란들을 반박하며 FA-50이 폴란드 공군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은 비행 시간이나 운영에 있어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보다 FA-50이 훨씬 저렴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공군은 현대전에 맞게 공군 전략을 개편하고 있고 FA-50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대 전장에서 공중우세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육군을 대대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폴란드군은 지상 지원 임무의 전투기도 필요하고 근접 항공 지원 임무 시 현재 폴란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16에 비해 운용 유지비가 3분의 1로 매우 저렴하다며 FA-50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FA-50은 F-16과 대등한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고 무장 역시 F-16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전투기라고 주장하며 향후 FA-50PLO의 개량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능이 발전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노박 준장은 20년 전 폴란드가 F-16 전투기를 도입했을 때 F-16 역시 모든 면에서 비판을 받았었지만 결과적으로 옳았던 것처럼 현재 FA-50에 대한 비난 여론은 항공회사의 로비 활동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FA-50의 구매는 폴란드의 공군력 도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이 믿을 만한 국방 파트너인지 묻는 질문에 노박 준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진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이고 한국 역시 폴란드를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터뷰 말미에 노박 준장은 카이에서 개발 중인 KF-21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KF-21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항공기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최초의 외국인 파일럿이었으며 매우 감동했습니다. KF-21은 매우 유망합니다라며 KF-21의 흠뻑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F-16 도입에도 참여했었고 한국 무기를 직접 체험해본 폴란드 군장성의 반박에 폴란드 내반발 여론은 쏙 들어가 버렸는데요. 덕분에 KF-2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이전부터 KF-21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하이 공장을 견학하며 다른 무기들보다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에서 폴란드가 KF-21의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안현호 사장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의 FA-50 구입이 한국과 폴란드의 KF-21 사업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폴란드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안현호 사장은 KF-21 사업은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폴란드는 KF-X 사업의 주요 협력 대상자로 FA-50을 시작으로 KF-21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공군 준장이 직접 경험하고 감동적이었다고 전한 KF-21의 비행 시뮬레이터에 대한 폴란드 언론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행 시뮬레이터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KF-21의 시험 비행 파일럿이었던 안준현 소령은 KF-21의 시험 비행을 마치고 지상에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하던 연습 비행과 실제 시험 비행을 통해 랜딩 기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느낀 비행 조정 특성이 매우 흡사했다고 밝혔는데요. KF-21의 시뮬레이터인 HQS 아이언버드는 한국에서 KF-21 전용으로 자체 개발한 비행 시뮬레이터입니다. 향후 전투기 파일럿 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비로 개발에만 5년이란 시간이 소비됐었는데요. 국내 KF-X 사업 협력사들이 총동원되어 조종 및 비행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 제어, 유압 전기, 항전계통 항공기 탑재 구성품 적용, 비행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한 지상 및 비행 상황 모사, 결함 모사, 실시간 데이터 획득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KF-21의 시험 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HQS 아이언버드는 모든 면에서 KF-21을 실제로 모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박 준장은 최초로 KF-21을 탑승해본 외국인 파일럿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성을 쏟는 우리 기술진의 모습이 폴란드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언제나 품질에 있어선 세계 최고 수준을 보장합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 구매가 결정되자 폴란드 공영방송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 K9의 생산 라인을 취재했었는데요. 기자는 한국의 선진화된 공장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의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폴란드인의 안전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본 방송을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아주 훌륭한 쇼핑이라는 말과 함께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 공장을 보니 러시아와 달리 한국산 제품의 품질 하나는 믿을만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8일 한국산 항공기의 내구도가 정면으로 시험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순회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 급류를 위해 대만의 샤오강 국제공항에 잠시 착륙했었는데요. 급유와 정비를 마치고 이륙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륙을 위해 속도를 높이던 와중 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 블랙이글스의 기체에 충돌한 것인데요. 다행히 무사히 이륙을 마치고 상공에서 실시한 긴급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
한국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찔했던 순간이 공개되며 대만은 공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비판과 함께 위기의 순간 기술을 살짝 들어올려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은 한국 파일럿의 능숙한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버드 스트라이크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날아오른 TO-10의 모습에 사고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은 한국산 장비들은 모두 이렇게 튼튼하냐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폴란드라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도 구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